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과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매체 스픽서가 공동 제작해서 매주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 타임. 자, 지난주에는 이진숙 전 MBC 보도본부장 모시고 좌편향된 MBC의 실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유발한 이 자막, 허위 자막 그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대통령실 출입기자, MBC 출입기자의 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질문 방식, 그리고 그 이후에 도어 스태핑이 중단까지 된 이런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좌편향된 그 공영방송의 실상을 짚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셨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중견 언론인, 기자 생활을 한 30년 한 이창섭 전 연합뉴스 보도국장을 모시고, 이 MBC 외에도 지금 여러 공영방송들, 그 이창섭 전 국장은 연합뉴스 TV, 그리고 그 전에 YTN에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YTN도 거의 공영방송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 공영방송의 문제점들, 노조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정치 편향성을 띠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좀 더 강범위한 범위에서 MBC를 포함해서 강범위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창섭 전 국장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상 해직을 당했습니다. 그 연합뉴스에서 해직을 당했는데, 그 해직을 당한 이유가 보수 성향이 짙다, 보도국을 지휘를 하면서 그런 이유로 해직을 당했는데, 자,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도 또 어느 정도 정치적 성향은 띌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기자라는 직업이 어떤 취재를 해서, 팩트를 취재를 해서 알리는 것 외에 또 하나 여론을 같이 호흡을 맞추기도 하지만은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죠, 언론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정파성을 어느 정도 안 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파성을 띠는데 이 상대방의 정파성을 공격을 하고 인정을 전혀 하지 않고, 거기다가 더 큰 논란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언론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 또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언론, 그리고 좌편향된 언론, 그리고 민주당, 야당이 민주당이 협업을 하든 야합을 하든 합작을 하든 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정권을 공격을 하는. 자, 그런 일은 언론이 할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실 저도 송국근의 혼술 방송을 하고 종편에 나가서 이 패널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성을 띱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기 때문이죠. 그걸 다른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 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성을 띠더라도 그 팩트에 근거해서, 진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공작을 벌이면 안 되는 것이죠. 이창섭 전 국장도 그런 행태를 공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함께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담아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타임. 자, 오늘 모실 분은 지난주 이진숙 전 MBC 보도본부장에 이어서 언론 생활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창섭 국장님은 언론사 생활을 한 30년 동안 하셨고, 연합뉴스 편집국장, 그리고 연합뉴스 TV 경영기획실장을 지내셨고, 펜앤마이크 또 대표를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론 현장에 계셨는데, 최근에 근황을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한국 공공
브랜드위원회, 진흥원. 예. 공브랜드진흥원 거기서 일을 하신다고 하던데. 지금 이제 한국 공공브랜드진흥원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국가 브랜드 같은 것들이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이제 한번 만들어졌어요. DJ 때 굉장히 이제 잘 썼습니다. 그거를. 근데 그 뒤로가 없어요. 그 뒤로 뭐 마땅하게 우리가 브랜드가. 이제 상당히 고령화되기도 하고 나라가 초저출산에 그리고 또 이제 초인류 국가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맞는 어떤 이제 브랜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가 브랜드도 새로 이제 개발해서 세계에 더 알려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이서울유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 박원순 시장 때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서울시에 좀 더 맞는 전에 있던 건 하이서울인데 그런 이제 지역 브랜드. 그리고 나라가 이제 워낙 지금 다원화되고 우리 지방자치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마포구, 용산구, 그다음 각 지역의 뭐 시도 다 브랜드가 필요하죠. 또 그 고도화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브랜드를 조금 더 국제화하고 세계화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외대에서 김유경 교수라고 그 우리나라 브랜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브랜드 진흥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론인으로서는 참여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과 커뮤니티와 국가의 어떤 브랜드를 새로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브랜드위원회 요즘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언론계에서 한 30년 계신 거죠? 30년 제가 이제 언론에서 뭐 평생 언론에 있었죠. 그렇죠. 평생 언론에 있어서 연합뉴스 이제 기자로 공채 기자로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방송 기자가 됐어요. 그 YTN 창립팀에 가가지고. YTN 창립팀에 가서. 그래서 YTN은 이제 연합뉴스가 보도 채널 24시간 보도 채널을 만들었죠. 그래서 방송 기자도 하고 PD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PD도 하셨네요. 네네. 그래서 그때 KBS에서도 많이 오고 우리가 공채로도 사람도 엄청나게 뽑았습니다. YTN에서. YTN 만들 지금 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이기정 씨라고 최근에 문제들 이번에 이기주 기자하고 이렇게 설전했던 그분이 이제 그 CBS 출신인데 우리가 YTN 첫 이제 그 방송국 출범했을 때 CBS에서 우리한테 왔어요. 그 정치부장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비슷한 이제 언론계 그렇게 이제 있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연합뉴스로 복귀를 했는데 대부분 방송에 갔다가 연합으로 복귀를 안 해서 텍스트 매체에서 방송으로 갔다가 안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연합뉴스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연합뉴스 기자를 하다가 연합뉴스에서 24시간 보도 채널을 또 만들었어요. 연합뉴스 TV라고. 그렇죠. 근데 연합뉴스 안에서 방송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PD도 했고 기자도 했고 텍스트도 했고 방송 설득도 하죠. 연합뉴스 TV는 이제 뉴스 총괄 부국장으로 가가지고 거의 그냥 뭐 피땀 흘려서 그 방송국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연합 TV 보도 채널 2개를 다 만들어. 그렇습니다. 이 스픽스에도 연합뉴스 TV 출신 PD님들이 많이 와 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 대단히 훌륭한 방송국이고요. 또 저하고 같이 일했고 제가 토대를 닦았던 그 연합뉴스 TV에 있었던 PD들, 앵커들 다 이쪽에 또 와 계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참 보람 있고 아주 뭐 이게 와서 아주 기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뭐 어렵게 모신 이유는 지금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동안 계속 지지율도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 환경 탓이 크다고 봅니다. 제대로 한 일이 홍보가 되지 않고 또 가짜 뉴스가 막 쏟아지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그 언론을 평생 그 몸담아 오신 우리 이 국장님께서 볼 때는 지금 언론 환경이 좌편향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좌편향이 됐다. 이것 때문에 좌편향이다. 이렇게. 언론이 지금 사실은 이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 편향돼 있습니다. 편향돼 있고 언론인의 정치화. 과거에도 뭐 일부 이제 언론인 하다 정치권으로 가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언론사 자체의 어떤 기자와 PD와 이런 언론인들이 정치 언론인화된 거예요. 정치 언론이나. 그래서 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 사실을 중시하고 객관 보도를 하려고 그러고 중립성을 지키려고 그러고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편을 갈라가지고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안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합뉴스 아까 TV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연합뉴스 경기획실장으로 가 있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고 경진이 다 바뀌더니 언론 노조가 이제 저 친구는 박근혜 때 편집국장을 했으니까 보수 성향이다. 저놈을 잘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뉴스부라는 데로 갑자기 발령이 났습니다. 디지털 뉴스부는 뭐 어떤 데냐 하면은 외신, AP, AFP, 로이터 이런 데서 찍은 사진을 그 밑에 보면 영어로 이제 캡션이라고 사진 설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 하는 게 밑에 들어오는데 그 번역하는 부서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을
법원 경비로 발령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 가서 제가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 회사에서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연합뉴스, KBS, 예. MBC, YTN 이런 공영 언론사들에서 대대적인 이제 그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하에 그 이상한 위원회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언론 노조가 이제 주도 언론 노조는 이제 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그렇죠. 노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는 혁신위원회, 영어로 해보면 무서워요. 이노베이션 커미티, 인민위원회 같은 인민위원회. 느낌이죠. 그다음 KBS는 그 진실과 미래위원회, Truth and Future Committee. 이름도 이상하죠, 그죠? 그다음 MBC는 정상화위원회, Normalization Committee. 그 다음에는 YTN은 미래발전위원회. 이게 노조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좌편향 시민단체들이 들어가가지고 후배 기자들이 선배나 또는 동료의 기사를 이게 왜 이렇게 썼냐, 보수적으로 썼냐, 왜 니는 이런 관점이냐, 그걸 다 따집니다. 따지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조그만 잘못이라도 없는지 다 찾아내가지고 무더기 징계, 해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십 명이 사실은 소송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 해고 무효 소송 2심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거의 4년 2016년에 제가 해고돼 가지고요. 5년 이상 2018년에 해고돼 가지고 5년 이상 제가 지금 거의 소송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해직 기자네요. 해직 기자. 그렇죠. 본의 아니게. 지금 조금 21세기 여기에 해직 기자가 또 이게 이제 문명 국가에서는 사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사례가 이제 한두 번 있습니다. 한게 70년대 그 동아 투입. 그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기자들이 이제 성명을 발표하니까 그 정부 압력으로 이제 광고주들이 광고를 안 해가지고 동아일보에 백지 광고가 들어오니까 광고 오너가 이제 두려워서 그 기자들을 해고한 게 한 번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너 스스로 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 통폐합 때 그때 언론 통폐합 사태가 있으면서 언론을 이렇게 묶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부 언론인들을 이제 뭐 해고되고 이런 게 있었죠. 그게 이제 전두환 때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언론기본법 그때 뭐 만들고 했을 때. 근데 민주화가 된 이래로 사실은 언론 노조와 또 민주당이라는 외부의 정치 세력과 또 심지어는 이제 뭐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공영 언론사 기자들을 성향에 따라서 사고방식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후배들이 조사하고 징계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아무 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 있어요.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한 겁니다. 그때 말고는 한국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사실. 일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그 진행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곳곳에서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명칭도 살벌한 위원회를 만들고 했으면은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차원에서 청와대와 또 민노총이 협업을 했겠네요. 그것도. 그때 또 협업을 했겠네요. 지금 이제 협업 뭐 가능성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 노조가 주동이 돼서 민주노총 산하에 이제 언론 노조 주동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의 대통령이 되겠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유명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일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그 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류 세력을 교체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이건 분명히 주류 세력 교체가 있었죠. 얘기를 했죠. 제 공약으로. 그리고 이것이 곳곳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도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들어갔을 때 검찰을 전부 친문 검사로 바꾸고 뭐 저항하고 한동훈 한직으로 발령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법원이 대표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안에서 보수 성향의 그냥 뭐 저 법원 간부들이 다 그냥 뭐 징계받고 양청태 전 대법원장 뭐 구속까지 대법원장을 구속한 거죠.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이런 어떤 주류 세력 교체를 했고요. 법원 못지않게 이 주류 세력의 교체 내지는 언론인의 교체, 사상에 따른 숙청이 일어난 곳이 언론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공영 언론들, 그러니까 노조가 주도하는, 노조가 경영과 편집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이런 회사들, KBS, 연합뉴스, 연합뉴스 TV, YTN, MBC 뭐 이런 곳에서 대대적인 이제 숙청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언론 알박기죠. 언론사에 막 알을 박아놔가지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6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제대로 원상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곤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지금
그전에는 제가 청와대를 한 10년 출입을 했는데 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그 정권과 좀 어떻게 연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요. 취재가 잘 되라고. 네. 근데 지금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언론사에서는 오히려 공격적인 기자를 대통령실로 보내는 거예요. 네. 대통령에게 아주 비판적인 기자들을. 네. 그래서 이번에 MBC도 뭐 결국 이제 그런 연장선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이걸 지금 기울여져 있는데 이거를 바로 평평하게 펴는 방법, 정상적인 언론 한동 그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 사장단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들어오면서 사장단을 다 교체를 했죠. 네. 막 법인 카드 쓴 거 막 뒤져가지고. 네.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 바로 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그 언론 내부에 그러니까 그 KBS나 연합뉴스 사장은 지금 성경 사장은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할 때 예. 청와대 출입 기자고 청와대 간사였습니다. 예. 연합 출입 기자 사장 간사. 간사 그렇게 이제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곳곳에서 사실은 문 정권과 인연이 있는 네. 또 그와 비슷한 성향의 네. KBS, MBC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고 거기 말고도 지금 보면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예. 민주언론시민연합 네. 출신이잖아요. 네. 정영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네. 한겨레 출신의 KBS 사장 때 편파 보도를 주도했고 네. 여기는 삼성을 죽기 살기로 비판했는데 자기 아들은 삼성 다녀요. 미국 영주권자고 그다음에는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 리영희 재단 이사였고요. 예.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전 이사장, 예. 기양신문 체육부 출신인데 노무현 재단 이사. 예. 그리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민들레라는 네, 예. 신흥 탐사 보도 매체 운영위원. 운영위원이네요. 그리고 그 그 후임으로 있는 김주원 예. 연합뉴스를 관리 감독하는 네, 기관이에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인데 예. 이 양반은 그 이승복 우리 나는 공산당이 네, 싫어해가지고 그게 1968년에 키가 120cm밖에 안 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국민학교 2학년 무장 공비에 의해서 이제 죽었는데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죠. 조선일보 보도가 전부 오보고 사기라고 끝까지 주장하다가 이게 이제 이 사람 자체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집행유예 되고 나중에 뭐 무마되긴 했지만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언론 기관의 그 감독 기구라든지 이런 데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언론사뿐이 아니고 언론을 감독하는 기관까지도 다 장악이 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승복은 제가 그래서 자료를 안 봤어요. 이승복은 이 학생은 사망 시신 부검을 했는데 대검으로 입이 찢어져 있습니다. 대검으로. 근데 이게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했는 걸 현장에서 들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제 그 형의 이제 정언이 있는 거고 형의 정언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키가 120cm밖에 안 되는 그 초등학교 2학년을 68년에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 때예요. 근데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대규모로 입을 찢었잖아요. 그것 자체로서도 너무나 잔혹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무조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이런 친구들이 지금 곳곳에서 출세해 있는 거죠. 곳곳에서 알박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임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임기 끝까지 버티고 심지어는 연임을 추진하고. 연임을 추진. MBC 사장도 뭐 연임하라고 하죠. 박성재 사장도 지금 뭐 연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지금 이제 거기 박성재 사장도 연임을 꿈꿀 수 있는 것이 그것을 그 방송문화진흥원이 여전히 그 사람들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지금 이제 방송문화진흥 이사장이 권태선 씨라고 있는데 여기는 한겨레 신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도 임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겨레 신문 출신이고 여기는 국정감사에 출석해가지고 이번에 뉴욕 막말 사건 관련해서 MBC를 편들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인데요. 아까 보니 리영희 재단 이사장, KBS 이사, 황경윤 운동연합 공동대표. 그다음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게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까지 했어요. 그게 삼성이란 대기업에 좌파들이 어떤 그 감시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대기업에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돈을 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이 시민단체에서도 부적절하다. 이래서 이 사람이 그만뒀어요. 근데 자기 경력은 이건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방송문화진흥 이사를 하는데 그전에 KBS 이사까지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좌편향된 사람들, 정치 언론인들 이 사람들이 정치 언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좌편향을 하면은 해고대도 언론 노조에서 급여다 주죠. 출세하죠. 사장되죠. 국장되죠. 부장되죠. 특파원되죠.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온갖 기관에 가서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 시스템, 네. 이런 전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아예 그 기본 네. 틀부터 네네. 네, 틀부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것처럼 뭐 법인카드 뒤져가지고 내보내고 이런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네. 그래서 전체 구조를 이런 구조가 생기지 않도록 네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이 진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방송을 장악을 하고 지금 또 방송법을 야당일 때는 또 막 추진을 하다가 여당 돼서 건들지도 않았던 방송법을 또 민주당이 또 건들려고 하고 네네. 있는. 지금 뭐 이번 오늘 그걸 통과했죠. 예. 그런데 이런 네. 거를 털부터 이제 바꾸는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봤냐면 대한민국은 초인류 선진국가의 일보 직전에 가 있어요. 네. 이미 우리가 선진국은 돼 있고 네. 여기서 정말 진짜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또는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일자리, 그다음 국가 자체가 복지가 넘치고 이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언론 자체가 선진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론은 언론이 전에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뭐 정치는 사류 뭐 이렇게 했다가 공격받았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은 언론이 사류입니다. 언론은 사료다. 예. 왜냐하면은 저도 현직 기자인데 상당히 좀 듣기 그런데 사료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정치화됐던 그 뭐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과거에는 이제 우리 송 국장이나 제가 기자 생활할 때는 기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뒤로 이제 그 종편도 생기고 모두 채널도 생겨 수많은 뉴미디어들까지 생기면서 기자들이 왕창 늘어났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기자들이 그 기자 훈련 우리가 팩트 같은 거 틀리면 선배들한테 박살이 나고 깨지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기자 생활을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팩트 같은 거 중시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기 주장,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 아까 교양, 매너 뭐 이런 건 없는 건 물론이고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언론인이 PD와 기자들이 정치꾼화된 거예요. 정치꾼화됐다.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정치꾼화 되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에 부장에 뭐 특파원에 청와대 출입 기자에 온갖 거 다 하고 사장하고 돈 벌고 뭐 명예 얻고 그리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김어준 같은 친구를 저는 언론인이라고 안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인 훈련도 하나 뭐 그게 뭐 선동꾼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팩트를 전혀 우리는 팩트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을 계속 누적시켜서 쌓으면 진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실을 누적시키면 진실이 드러난다. 우리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 보수적이다 이러면은 좀 진보적인 주장은 별로 안 받아들이고 싶고 또 어떤 보수적인 주장은 아유 크구나 하고 이걸 또 더 받아들이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객관적으로 나는 과연 편견이 없는 걸 보고 사실을 하나씩 둘씩 쌓으면 그 안에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체를 여기 있는데 그 사실을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가짜인데 이건 사실이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언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언론 전체를 언론판 전체를 개혁해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가능한 게 일단은 우리나라에 공영 언론이 너무 많아요. 공영 언론. 공영 정리해야 되네요. 그래서 공영 언론을 보니까 이게 간단히 세봐도 15개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지방 방송까지다. 아니 뭐 큰 것만 그래요. KBS, EBS, MBC, KTV, 국정정책방송이죠. 국회-TV, 그죠? 방송대학-TV, 교통방송, 아리랑-TV, 국방-TV, 맞네요. 사이언스-TV, 일자리방송, YTN,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연합인포맥스 이것만 해도 15개. 그게 다 정부 돈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정부 지원이 되고 공영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영 안에는 사실은 언론 노조는 다 들어있잖아요. 그 노조가 요즘 지금 노동이사제 같은 걸 해서 노조가 경영 다 장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공영 언론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국민이에요. 세금은 보수 시민도 내고 진보 시민도 냅니다. 그 세금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언론사에서 일하고 그 언론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는 과연 중립적인가? 나는 편견에 빠져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그 국민의 총의를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언론 노조가 말이죠. 그 민주노총 산하로 들어가 있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언노련의 민주노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언노련에 강령에 얘기해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비민주적 법과 사회제도의 개혁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자유평등 실현의 한 길에 힘차게 나선다. 이게 언론 노조 강령이에요. 이게 뭐냐면 언론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명문으로 딱 받고 있는 거예요. 언노련에서요. 언노련에서. 그런데 그게 우리 영남일보도 언노련 뭐 이게 노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노조가. 그 노조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민주노조 요번에 그 대통령 탄핵 뭐 이런 데 가보면요.
거기에 언론을 개혁하라, 뭐 예를 들어서 언론을 뭐 공정한 언론을 하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니까 탄핵하자, 뭐 물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한미군 철거, 철수도 아니에요, 철거, 북한 용어예요. 주한미군 철거. 그다음에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정치화된 구호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게 언론 민노총이나 이런 곳의 주장인데 그 언론 노조에 다 들어와 있고 그 친구들이 전에는 사실은 언론 노조가 있다 하더라도 경영이나 편집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기자의 어떤 기자의 뭐 권익을 올려서 봉급 올려달라 뭐 그렇죠. 이런 거 했죠. 봉급도 올리고 뭐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또 너무 무리한 뭐 간부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이랬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게 권력화되어 있다는 거죠. 언론의 본분은 우리가 권력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언론 노조가 권력이 돼 있고 민노총이 권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을 오히려 비판하게 허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치 성향의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CNN이 혹시 거기 뭐 언론 노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막 편집 개혁을 하라, 편집권을 지금 사장 나가라, 뭐 내가 사장하겠다. 저는 뭐 상상을 못할 일 같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혹시 기자들... 뉴욕 타임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 BBC 없잖아요. 그 기자가 그 기자 주체죠, 뭐든지. 그래서 대한민국만 지금 공영 언론사가 너무 많고 이 공영 언론사 안에 특정 정파의 그 경도된 세력의 영향이 너무 크고 그리고 이런 언론이 국민의 의사결정을 만드는데 개입하잖아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국가도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우리 광우병 때 뭐 전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언론인의 정치화를 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론 노조가 민노총 산하를 떠나든지 아니면 언론 노조에 강령해서 언론 노동자의 정치화를 빼야 된다는 거죠. 다 탈퇴해야 됩니다. 기자협회도 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기자협회도 좀 그래 정치색을 많이 떼요. 완전히 지금 뭐 거기 한겨레 신문 출신이 기자협회장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언론 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PD협회나 방송 뭐 연합회 이런 데 다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지금 저 방송법 지금 저 개정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임위 통과했습니다. 그게 11명 정도 되는 그 방송 그 회사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고 자기 편들 다 해서 지금 사장을 못 바꾸게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게 그게 아까 뭐 PD협회, 기자협회 이런 데서 이사 추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전부 좌편향 이사들이 다 들어가는 언론 단체에서 언론 단체가 단체도 좌편향 그렇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특별 다수제를 해서 3분의 2 이상 동의받으면 하자고 그러는데 3분의 2가 다 좌파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선진국 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윤석열 정부가 하려면 참 지난한 고난한 작업이긴 한데 고단한데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론이 사료가 돼 있고 정치화가 돼 있으니까 민주당이 언론과 협업을 해서 이 정권을 흔드는 일이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사료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MBC의 그 자막, 자의적인 자막 단 것, 이것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먼저 알고 뭐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 이런 것도 일종의 협업 냄새가 나는 거고, 이것을 뭐 더 탐사는 또 언론이라고 보기 그렇지만 어쨌든 김의겸 그 대변인이 협업이라는 표현을 했죠. 청담동 술자리.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전에 또 뭐 채널A 사건의 MBC가 보도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그 정원 유착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정원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치와 언론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가짜 뉴스가 많다. 가짜 뉴스를 그 유사 언론에서 막 양산을 하고 아니면은 또 민주당에서 양산을 해서 언론에 토스를 해주든가 아니면 언론에서 만든 것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든가 뭐 이런 그 청담동 술자리처럼 이런 현상이 좀 특이한 현상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양쪽이 협업을 하는. 이게 이제 실제로 시작된 건 좀 더 일찍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가 그 MBC의 광우병 보도입니다. 그래서 그 광우병 보도 때 1탄 광우병 이제 미국산 소고기 안전한가 하는 미국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보도를 보니까 저는 런던 특파원을 했습니다. 런던 특파원하고 바로 돌아오니까
영국은 광우병의 원산지입니다. 거기서 광우병이 엄청나게 발생했고 제가 런던 특파원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7년 동안 헌혈을 못하는 그런 상태. 왜냐하면 그 광우병 인자에 노출됐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니까 광우병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살면서 제가 아이들도 영국에 소고기를 먹이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버지는 이게 이상한 아버지인가 해서 그 보도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VOD를 보니까 전부 틀리고 전부 자막 조작이고 도대체 근데 그게 뭐 대단히 어려워서 그런 모르겠는데 구글에 가서 영어로 한두 부만 치면 다 나와요. 전부 그게 사실 확인이 다 되는 거예요. 아레사 벤슨이라 미국 여자가 죽었는데 그 사람을 딱 치보니까 그 광우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광우병하면 VCJD라고 그러고 Varied CJD라고 그러고 그냥 그 광우병 말고 광우병하고 유사한 병이 있는데 그건 CJD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찾아보면 이 사람은 광우병이 아닐 수도 있다고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부터 자막을 조작하고.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광우병 사태도 MBC 그때부터 자막을 조작을 한 거네요. 그래서 이번에 자막 조작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때 말은 이럽니다. 그 다우너스가 영어로 이제 영어로 영상에는 저기 다우너스가 있다. 그럼 저 다우너스를 우리가 지금 도축하는데 왜 당신이 이걸 도축하느냐 이러니까 그 업자가 도축하는 일꾼이 우리 회사의 정책이다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밑에 자막에는 왜 광우병소를 도축하는가? 다우너스는 주저앉는 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엄격해요.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도축장에 소가 도착하면 미국이 나라가 캘리포니아 하나만 해도 대한민국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서 뭐 하루 종일 차를 실어가지고 도축장에 오는 거예요. 오다 보면 탈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를 도축장에서 도축하기 전에 세웁니다. 그래서 5분 동안 국가 그 수의사가 나와요. 공공 수의사가 나와서 소를 5분 동안 서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서 있으면 그 소는 전부 건강하니까 도축장으로 들어가고 그때 주저앉는 소가 있는 거예요. 다우너스 주저앉는 소. 그 주저앉는 소는 뭐 장염이 걸렸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병하고는 뭐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그 소도 다시 이렇게 세워서 5분을 서 있으면 도축을 합니다. 한 번 쓰러진 걸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래서 어떤 데는 물을 뿌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축산업자나 도축업자는 그게 자꾸 이게 폐사시키면 폐기를 해야 돼.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 그 다우너 소를 일으켜서 도축하는 것은 팔러시죠. 정책인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밑에 자막에는 왜 광우병소를 도축하느냐라고 자막이 나오는 거죠. 미국산 소는 광우병소를 도축해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뭐 Why do you slaughter downers? 다우너를 도축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다우너를 광우병소를 도축하느냐 이렇게 엉터리 자막을 다는 거죠. 그리고 답을 It's our polic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책이다. 그러면 이거를 광우병소를 도축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 되고 그렇죠. 미국이 그 소를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광우병소는 그럼 그 소는 미국에 나가면 미국 국민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바마 때입니다. 좌파 대통령이에요. 오바마 그걸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 방송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거짓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게 당장 야당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야당이 민주당이 막 소를 다 막 한국 국민을 다 죽이려 그 다음에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좌파단체들, 뭐 전교조, 뭐 기타 뭐 온갖 단체들 다 광화문에 촛불 들고 일어나가지고 미국산 소고기를 우리를 다 죽이려 한다 이렇게 가져갔잖아요. 그 흐름을 저는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선동적인 콘텐츠를 아까 만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도 못해요. 왜냐하면 팩트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팩트도 안 한 그 MBC의 김보슬 PD, 그 다음에 조능희 PD, 송일준 본국장 이런 친구들이 다 나중에 막 승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잘했다고. 근데 그 완전히 엉터리 보더라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민주당이 뛰어들고 좌파 시민단체가 뛰어들고 그 다음에는 온갖 시위꾼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전한 미국산 소고기를 사실 우리가 미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미 무역 대표가 여자였는데 한국 와서 기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 기자들이 막 달라드니까 제가 영어도 그대로 기억이 나요. This is science. 과학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그 통제 상태에 들어가서 미국산 소고기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걸. 그 소고기 우리보다 훨씬 많이 먹는데 그래서 그런 엉터리 방송을 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아까 이제 협업 말씀하셨잖아요. 야당이 문제 제기하고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고 좌파 언론이 그거를 시민사회단체 확대 재생산하고 그게 다시 또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고 근데 이게 촛불
탄핵 때도 똑같이 갔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 언론이 저질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지금 선동의 구조를 깨야 되는 거죠. 이 지금 선진국가에서 이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그리고 그 팩트도 모르는 게 아니라 구글에만 검색만 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네요. 전부 저도 거짓 알았습니다. 그렇네. 네. 원래 이제 그 영어를 잘하시고 또 영어를 전공을 하셨고 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캐치해냈었는데, 근데 영어를 그렇게 잘해서 아까 영어 뉴스 자막 다는 거, 캡스 다는 거 말로 들리는 거 글이 다르니까 이상해서 제가 이제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MBC 광업 조능희하고 김보슬하고는 통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한 10군데 정도 틀렸다 거가 이게 틀릴 수가 있냐? 너는 데스크도 없냐? 너그 언론사는 근데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 PD인 거예요. 우리 보도국은 기자가 쓰고 데스크가 데스크 보고 이상하면은 감각적으로 다시 확인하라 그러잖아요. 이 친구들은 전부 PD인 거예요. 그 조능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수들끼리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해한 게 얘들이 결론을 정해놓고 PD들은 짜깁기를 한 거예요. 그게 맞췄어. 선수들끼리. 그래서 이제 다 알면서 그 친구도 언론 노조 위원장 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이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다 났어요. 왜 무죄가 났냐면 이게 악의적인지 아니면은 의도적인지를 확인을 못했어요. 검찰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제가 키입니다, 키. 왜냐하면 강우병 보도를 2번 했거든요. 연합뉴스에. 아니 MBC가 강우병 보도 MBC가 강우병 보도를 PD 수첩 2번 했어요. 1탄, 2탄. 1탄, 2탄 사이에 제가 PD 수첩 그 PD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다 틀렸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2탄을 하면서도 똑같이 다운어가 다 강우병소는 아니다라고 하나 바꿨어요. 자기들이.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레사 빈슨이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얘들은 MRI를 통해서 그 사인을 확정할 수 있다고 PD 수첩 보도했어요. 근데 부검을 해야 됩니다. MRI로는 광우병과 유사 광우병이 똑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세포 부검을 해야 되는데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직 검사를 하니까 광우병이 아닌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만 고치고 나머지는 광우병 먹으면 다 죽는다고 그대로 그냥 악의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악이나 고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재조사한다면 제가 그때 이제 그 검찰이 저를 소환했어요. 제가 협조를 잘 안 해준 게 이거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지 수사기관이 뛰어들어서 언론을 바로잡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협조를 거부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재조사한다면 정말 목숨 걸고 나가서 걔들이 전부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거. 재판의 증인으로도 다시 나갈 생각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이런 언론의 지형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지나치게 많은 공영 언론을 상당수 민영화하고 KBS YTN도 민영화 지금 작업을 뭐 하고 있죠,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KBS나 그다음에 저기 EBS나 또는 아리랑 TV 외국어 방송 이런 것들 통합해서 하나 정도만 공영 방송을 두고요. 나머지는 전부 민영화해서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그다음 다른 여러 가지 뭐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감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가짜 뉴스도 판을 치지 못하고 또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편향된 언론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못할 텐데 지금 MBC 이야기를 계속 하셨으니까는 물론 뭐 더 탐사라는 데는 일단은 언론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무슨 뭐 언론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5명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집에 찾아가서 뭐 도락을 뭐 건들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그 언론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자 MBC 폭력이라고. 그건 폭력이죠. 폭력배들. 폭력 거의 가깝습니다. 언론을 이제 빙자한 참칭한 폭력배들. 언론을 빙자한 참칭한 폭력배 탐사 이야기는 뭐 더 이상 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MBC가 그러니까 그 강우병 때도 그렇게 했고 그것이 그 역사가 있네요. 그 자막 조작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뉴욕 발언에 그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에 자의적 자막을 달아서 이거 지금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도 그러면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겠네요. 그리고 이 자의적 자막을 달고 그 도어 스태핑 할 때 대통령 뒤에서 소리친 이기주 기자가 어젠가요? 박성재 MBC 사장이 무슨 뭐 창사 기념식에서 우수 기자상을 줬다고 하던데 이게 처음부터 자의적 자막을 달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제가 이제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실제로 이제 아까 그 광우병 사태와 촛불 그 저 시위에 얘기를 한 것은 공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업은 공작일 수 있는 거. 좋게 말하면 협업이잖아요. 그게 공작이네. 완곡업법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도종환이라고 이제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우리 예, 시인이죠. 예. 아름다운 정말 진짜 감동적인 시를 쓴. 문광부 장관 했던. 네. 예. 근데 이분이 그 문체부 장관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나와서 정교조 예, 예. 창립 멤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제가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할 때 정보보고가 올라옵니다. 아, 각 예. 그 지역에서 이 친구가 이제 이분이 충청도 어디서 이제 예. 국회의원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를 만나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기자들과 협업을 했다. 국정농단 사태 때. 아, 그래요? 그래서 뭐 한겨레하고 이런 데 몇 군데서 한 거는 이 우리가 만들어준 특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준 특종이다. 네. 국정농단 그래,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볼 네. 때는 이제 국회의원은 네. 정부 기관이나 이런 곳에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국정원. 예, 그래서 그렇죠. 그 취재하고 예. 그다음에 그거를 기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네. 좌편향 기자들한테.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확인하지 못하는 거는 네. 기자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뭐 일면 톱으로 쓰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걸 백업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거기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들고 나면 성명이 나오고 온 데서 비난이 나오고 예, 예. 그게 또 확대 재생산 보도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론을 조작하는 예. 선전과 선동과 공작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이 행동이 이 도종환 씨가 직접 드러났어요. 예, 그러더니 자기가 이거 문체부 장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리고 이 팀 안에 네. 자기 민주당의 이 특위 안에 네. 언론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인이 취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협업하고 만 짜면 그거는 정언유착, 예. 집권당이 되면 네. 권언유착. 이거는 언론사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돼. 언론계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지금 김의겸 한겨레 기자 뭐 그 친구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팩트 네. 확인 같은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도 우리 그러니까 첼리스트 네. 건도 거의 유사한 구조로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더 탐사라는 데하고 협업하고 네. 그다음 거기에서 얻은 정보를 그 여성의 목소리를 변조해서 국회 국정조사장에서 틀은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틀고 그다음에 거기서 마치 그냥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그렇죠. 그다음 그것을 대대적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한겨레 뭐 이런 데서 예, 예, 다 보도하고 보도했죠. 그래서 그 흐름으로 가다가 이거는 뭔가 틀려져가 꺾인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지금 뉴욕도 지금 발언. 예. 가장 중요한 게 가로 열고 미국이라고 국회. 네, 그러니까 국회. 근데 저는 제일 문제 있다고 보는 게 가로 열고 닫고 미국이라는 자막을 없는 자막을 아까 영상에는 없는 자막을 전혀 없죠. 단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완전히 조작이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것이 그 카메라 기자가 그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행사장을 나가는 대통령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한 5초 뭐 7초 찍은 거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건 했다고 바로 이게 본사로 연락된 거 아니에요. 현지에도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민주당으로 날아갔죠. 민주당으로 갔죠. 민주당에서 MBC 보도도 하기 전에 먼저 주장했죠. 그다음 그게 대스특필하면서 보도됐죠. 그 전달한 친구는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잖아요. 네, 맞아요. 영상이 다 선임 비서관.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 영상이 지금 아직도 풀도 되지도 않았는데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공작의 메커니즘. 그 뉴욕 보도도 그 박원근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나서 김의겸이가 바로 브리핑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작의 메커니즘이 어느덧 우리 사회에 완전히 이제 뿌리 내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게 그 대통령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조선일보 인터내셔널 포럼이라고 이제 TV조선에서 한 국제 포럼이 있었어요. 거기 언론 그 특별 분과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장한 게 언론 자유 회복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영 언론사들에서 일어났던 그 문화 대혁명에 준하는 언론인 숙청, 사상에 대한 탄압, 생각을 탄압한 거예요. 제가 뭐 어디 도둑질을 했다거나 돈을 먹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추행을 했다거나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해고됐잖아요. 누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해고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탄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것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그 MBC의 스트레이트라는 그 탐사보도 매체가 저를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그날 제가 검색순위 1등에 갔습니다. 이창섭은 잘 몰라요. 통신기자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검색순위 1등에 간 거예요. 지금 보니까 통신기자는 이름이 안 나오죠. 매크로. 신문에 이름이 안 나오니까. 매크로가 붙은 거예요. 매크로. 매크로 돌렸네. 기계들이 붙어가지고 공감, 좋아요. 그래서 우리 김경수도 사실 대통령 매크로 돌렸잖아요. 사실은 그게 민주주의에 대한 범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런 기재가 그다음에 미디어 비평이라고 KBS에서 만들었어요. 거기도 저를 불러가지고 막 그게 박살을 냈어요. 저를 내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대한 어떤 하나의 언론 노조와 저는 그 문재인 정권의 조국 민정수석실의 그 백원우 네. 저 민정비서관 네. 그걸 저는 의심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지금 보니까 다른 건으로 뭐 2년 구형을 수사받고 있더라고요.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예, 예, 예. 그래서 그거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는 어딘가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노무현 때부터 기자실 다 부셨잖아요. 네. 그리고 기자실에 막 그 신생 언론사를 다 집어넣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는 그때 우리가 논두렁 시계 사건, 그다음 피아제 시계건, 그다음에 그 노정현 딸에게 지금 미국 뉴욕에 박연차 돈이 들어가서 몇백만 불 이런 것들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언론 개혁 문건이 있었어요. 또 언론 그 장악 문건, 방송 장악 문건이 민주당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이 나라에서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선진국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자유회복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저 KBS의 정주환 보도국장이라고 제가 편집국장할 때 그 보도국장이었어요. 거기도 해고됐어요. 그래서 걔 소송해가지고 복직해가지고 소송하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아직도 지금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적은 근대 문명 국가에서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 조사해서 백서를 만들고 그다음 아까 공작은 없었는지 그다음 이걸 밝히고 그중에서 기소해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그다음에는 시간이 다 지나서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언론 전체를 새 출발하는 거 이게 하나 그래야 아까 저기 여기 다 한상혁이 뭐 권태선이 뭐 김보슬이라고 그 KBS 여기자는 이달의 기자상 특별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상 받을 때 심사위원이 그 이효성 씨라고 방통위원장 했던 그 좌편향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좌편향 학자, 좌편향 언론인, 언론 노조, 민주당, 그 다음에는 뭐 바깥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 묶음처럼 묶어져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반드시 한번 밝혀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자막 조작이 그 전부터 있었고 지금은 이것의 협업이 아니고 공작이다. 그리고 지금 듣고 보니까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 때 한겨레에서 그 취재 반장을 했거든요. 그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벌써 뭐 공작 협업 같은 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도어 스태핑에서 뭐 MBC 기자와 충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도어 스태핑을 지금 재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아니면 언론과 소통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쭉 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정책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에 뭐 도어 스태핑 재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언론 환경을 완전히 기본 틀을 뒤바꾸는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요? 일단 이제 윤 대통령은 언론의 틀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한테 주어진 시대적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해야 한국이 선진국가 초일류 선진국가 되는 어떤 기본을 닦는 거고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은 사실은 사상 최고로 언론 친화적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언론인들은 뭐 지금 뭐 기자협회니 뭐 언론 노조니 다 그냥 막 비판하잖아요.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없었습니다. 저는 언론 취재복을 발로 찼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생각이 나기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안보, 외교 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는데 이분이 이제 정치 초보잖아요. 그 대선 후보 할 때 저는 뭐 대선 여러 가지도 가까이 들여다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원래 그 대선 때 행사장에 가면 기자들이 많이 선거 때는 많이 따라붙어요. 행사장에 들어갈 때도 물어보고 나올 때도 물어보고 기자들로 접촉이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언론과 많이 만나서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자기가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많이 보도돼야 선거에 유리하니까. 근데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완전히 그 선을 차단합니다. 사실. 차단했죠. 지금까지 그렇게 했죠. 구중궁궐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래도 그분은 오랜 정치인이니까 그 기자들이 춘천관 안에만 있지 않고 오전 오후에 한 번씩 한 시간씩 들어갔어요. 저도 그때 갈 수가 있었죠. 오전 오후에 한 노무현 때가 없어졌죠. 노무현 정부 때 없어졌죠. 자, 춘추관에서는 기자들 묶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춘추관을 그때 닭장이라고 불렀어요. 닭장처럼 안에 앉아 있다가 대변인이 와서 이렇게 브리핑하면은 모이 먹으러 가는 것처럼
그래서 닭장 이렇게도 그러니까. 불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때는 5년 동안 기자회견 5번밖에 안 했잖아요. 예, 예, 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그것도 다 쓰던 거 읽고 준비된 답변만 하고. 근데 윤 대통령 이 선거 때 자기가 이걸 왔다 갔다 해보니까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고 굉장히 언론 플랜들이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나오는 바람에 출퇴근할 때마다 기자를 보니까 그럼요. 계속 질문을 받아준 거예요. 거기서 뭐 아무 기자들한테 랜덤하게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대통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언론 친화적이었는데 지금 이기주 기자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뭐 왜 악의적인 보도냐 언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기자로 살 수 있는데 그리고 뭐 슬리퍼 신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악의적으로 하니까 아까 이기정 비서관이 이 사람은 청와대 당국자잖아요. 언론을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도어스태핑 그만하겠으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뒤통수에다 대놓고 그냥 과음을 지르고 달라드니까 이제 그만 좀 하라. 그다음에 끝나고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증거를 내놔라고 막 고성을 지르고 그 이기정 비서관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만하라 이러니까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좀 끝을 자를 수 있잖아요. 말로 왔다고 왜 말로 왔냐고 달라들더니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따라가 가지고요. 네가 대통령이냐 하고 삿대질을 하고 이랬습니다. 만약에 이게 미국이나 이랬으면요. 이 친구 그 자리에 제압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고 고함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이 완전히 안 돼 있는 이제 이런 게 했고요. 그래서 이거로 도어 스태핑 일단 중단됐잖아요. 근데 이건 원래 중단되었어야 할 도어 스태핑을 이제 사실은 이걸 계기로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도어 스태핑은 미국의 백악관에도 도어 스태핑을 합니다. 하는데 이때는 대통령이 거기는 대통령이 백악관 안에 살잖아요. 집무실로 가기 때문에 대통령을 못 봐요. 그 대통령이 그 에어포스 그러니까 그 원은 저 항공기고 거기 뭐 또 헬기도 있잖아요. 헬기장으로 나가고 들어갈 때 풀 기자들이 가가지고 물어보죠. 질문 한두 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도어 스태핑이에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는 전용기 탔을 때 기자들이 타니까 거기서 기자들 한두 번 보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안 하는 이상한 세계에서 가장 언론 플랜들이 한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근데 매일 아침에 그 대통령을 사실은 언론의 공격바지로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없애야 되고 다만 문 대통령 5번밖에 기자회견 안 했잖아요. 중요 현안이 있을 때는 브리핑 룸에 와서 일진 기자들, 베테랑 기자들도 있고 또 거기 뭐 젊은 기자도 참여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질문 받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주 언론을 만나게 이제 저 도어 스태핑은 완전히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여기 비행기 전용기 안 태운 거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도 전용기 자기한테 비판적인 기자들 전용기 안 태웠어요. 그 왜 안 태웠냐 물어보니까 그 비행기 안에 기자실 그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좀 공간을 줄이는 바람에 안 태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언론이 한두 개 보도했지만 이것처럼 문제 삼지 않았고 그다음에는 미국 그 뉴욕 발언의 본질은 그게 외교 참사가 아니고요.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라큐스 로스쿨을 나오고 부통령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마초 건성이 이 집에 또 알코올 중독 경력도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 FUCK 그 말 입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다고 해서 언론이 심하게 공격한 적은 없어요. 그냥 좀 이 불량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간단히 넘어갔고 이번에도 플로리다에 가가지고 또 그 말을 썼어요. 근데 언론이 간단히 그냥 해프닝으로 보도하고 말았지. 우리는 외교 참사로 보도했고 거기 종명인지 하는 워싱턴 특파원은 번역을 말이죠. 이 최악의 욕을 넣어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백악관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백악관에서 국무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핫 마이크.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한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응하지 않는다. 반응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해프닝을 외교 참사로 몰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기자실에서 뭐 비행기 안 태운 거, 전용기 안 태운 거 물론이고 제가 볼 때는 뭐 쫓아내버려도 되는 건데 근데 뭐 그게 이제 기자들도 아직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니 그런데 최소한 이기주 기자는 제가 볼 때는 뭐 출입정지 한 몇 달 시켜도 되는데 근데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자, 오늘 그 장섭 연합뉴스 편집국장께서 하고 싶은 말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해도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당했고,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은 이창섭 국장께서도 뭐 보수라고 해서 해고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자, 언론사 기자들도 어느 정도 본인의 그 성향은 있습니다. 네네. 언론사 자체가 성향이 있죠. 네네. 조중동 있고 경향 한겨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을 정치권과 결탁을 해서 협업을 하고 야합을 하고 공작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창섭 전 연합뉴스 국장님께서 울분을 토로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이 기본 틀부터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